안녕하세요. 느린수학교실 건쌤입니다. 공통수학 2, 명제의 역과 대우,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함께 공부해 봅시다. 생각열기입니다. 다음은 한 원에서 호의 길이와 원주가의 크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제입니다.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이 명제에서 위의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찾아 말하시오라고 그랬어요. 자, 1번 보시면은 가정을 얘기하래요. 그죠? 가정 호의 길이가 같다. 이것이 가정이 되겠죠. 결론은 원주가의 크기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써 보시면은 호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론. 자, 결론은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꾼 명제를 문장으로 나타내라 그러네요. 뭐 앞뒤를 바꾸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2번 보시면은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는 같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열기에서 명제 P면 Q에서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꾼 명제 해봤죠. 앞뒤를 바꾸라 이런 얘기예요. 저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자, 이 Q이면 P이다를 우리는 이 P이면 Q이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앞뒤를 바꾸었다 거꾸로 이렇게 P이면 Q이다의 역은 무엇이 된다? Q이면 P이다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명제 P면 Q에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바꾼 명제. 즉, 나 Q이면 나 P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하여 이 자리까지 바꿨다는 얘기죠. 그죠? 이 자리를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P면 Q의 뭐라고 한다? 그죠?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자, 이 표를 보세요. 명제가 있어요. P면 Q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앞뒤를 바꿨어요. 가정과 결론을 바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Q이면 P다를 우리는 역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자리도 바꾸고, 자, 이것의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 Q이면 나 P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무슨 관계? 대우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리도 바꾸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은 대우. 앞뒤 자리만 바꾼 관계는, 그죠? 앞뒤 자리를 바꾼 관계는 서로 역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명제를 보겠습니다. x는 1이면은 x제곱은 1이다. 이랬을 때 역과 대우를 얘기하라 이러면은 먼저 역을 얘기하라 이러면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라 이거예요. 그럼 앞뒤를 바꿔 보세요. 그럼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우는 뭐냐면은 앞뒤를 바꾼 이 역을 뭐 하면 돼요? 다시 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x제곱은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과 대우를 우리가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관계를 잘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가 같다. 이것이 뭐예요? 그죠? 가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A제곱은 B제곱이다. 이것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죠. 그죠? P면 Q이다가 Q이면 P다로 나타내는 것은 역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A제곱은 B의 제곱이면 A는 B이다. 자, 이것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는 뭐냐 하면은 이 앞뒤를 바꾼 것을 부정하면은 이 명제의 대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지 않으면 A와 B는 같지 않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가정 결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앞뒤를 바꾸라 그랬어요. 즉 x가 2보다 크다이면 x의 제곱은 4보다 크다이다. 이것이 여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우는 앞뒤를 바꾸고 부정하라 그랬죠. 즉 역을 부정하면 이 명제의 대우가 되는 것이에요. x가 2보다 크다 부정하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거이면 x제곱이 4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x의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명제와 그 뒤의 참 거짓 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와 Q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명제 P이면 Q가 참이면 진리 집합이 P이면 Q의 부분 집합이다. 우리 이거 배웠죠, 그죠? 자, 우리가 집합 관계에서 이거의 여집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P이면 Q의 대우인 것이 나 Q이면 나 P도 어떻게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대우 관계가 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P이면 Q이다는 명제가 거짓이면 P이면 Q, P와 Q는 부분집합 관계가 안 되겠죠, 그죠? 이거이면은 Q의 여집합, 그다음 P의 여집합 관계도 부분집합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명제 P이면 Q의 대우인 나 Q이면 나 P도 뭐가 돼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은요.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거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을 보면은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무엇이다? 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명제가 거짓이면은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그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아까 관계에서 역의 관계 얘기했었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항상 참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꼭 참인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도 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3번 봅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명제 3A 플러스 7이 홀수이면 A는 짝수이다. 의 대우를 말하고 그 참 거짓을 판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 A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3A 플러스 7이 홀수이면 A는 짝수인가? 그죠?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판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우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대우. 그죠? 앞뒤를 바꾸고 뭐 한다 그랬어요? 부정을 한다 그랬어요.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해요. 그럼 대우 명제는 A가 홀수이면 이렇게 되겠죠. 짝수에 부정하면 짝수, 부정하면 홀수니까 그죠? 자, A가 홀수이면 이렇게 돼. 홀수이면 A 플러스 3A 플러스 7이 홀수이다를 부정하면 무엇이 돼요? 그죠? 3A 플러스 7은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짝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참거짓 판단하기가 좀 쉽죠. 그죠? A가 홀수이면, A가 홀수이면, 우리가 3A라는 거는 뭐야? 3 곱하기 홀수죠. 홀수 곱하기 홀수 하면 뭐가 돼요? 홀수 곱하기 홀수. 홀수 곱하기 홀수는, 여러분들, 홀수죠. 그죠? 여기에는 홀수예요. 홀수. 여러분들, 그 다음에 7은 홀수죠. 그죠? 요 7은 홀수입니다. 여러분들. 자,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예요?
그렇죠.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홀수이면 3A 플러스 7은 반드시 짝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대우 명제가 우리가 참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부 명제가 참이면 명제 또한 뭐가 되겠어요? 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제도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참이 됩니다. 대부 명제가 참이면은 그 명제도 또한 참이 됩니다. 왜?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대부 명제가 뭐예요? 낙 Q이면 그죠? 낙 P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관계예요. 즉, 이 명제의 대우가 바로 낙Q이면 낙P예요. 즉, 낙Q이면 낙P의 대우가 뭐란 얘기예요? P이면 Q다. 이런 얘기예요. 즉, 얘가 참이면은 명제 또한 참이 된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도 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알아봅시다. 자, 명제 P이면 Q가 참일 때에 우린 기호로 이렇게 등호에다가 화살 표시, 등호 화살표라고 합니다. 이거. P면 Q 이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합으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그죠? 집합 P는 집합 Q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이것을 뭐라 한다 이럴 때에 요렇게 됐을 때에 참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P는 Q이기 위해서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P는 Q이기 위해서 요 안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집합 Q 안에 P가 쏙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하다, 충분 조건 이런 얘기예요. 자, Q는 P이기 위해서 뭐하다?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Q라는 것은 P이기 위해서 요게 일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상태를 잘 보세요. P면 Q이다가 여기 참일 때 이게 참일 때에 얘 입장에서 P 입장에서 보면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 입장에서 보면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명제 P면 Q에 대해서 P면 Q가 참이란 의미라 그러죠. 여기 참, 참. 그 다음에 그 역, Q이면 P다. 요것 또한 참이면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and 그죠?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우리. 이거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P와 Q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P와 Q가 서로 같은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면은 조건에서 우리가 상호 이렇게 참이 된다 이거예요. P이면 Q도 참, Q이면 P도 참 이렇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뭐라 한다?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P면 Q이다가 참일 때에 요 상태에서는 P는 Q이기 위해서 뭐 한다?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P와 Q가 이렇게 상호 이렇게 참일 때에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시면은 A는 4의 배수이다. 자, A는 4의 배수이다. 이거이면 A는 2의 배수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A는 4의 배수이다는 A는 2의 배수이기 위해서 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A는 2의 배수는 결론이죠. 이 A는 2의 배수는 A는 4의 배수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A는 짝수이다. A는 2의 배수이다가 우리가 이렇게 쌍방으로 이렇게 참일 때 이 말이에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이때 A는 짝수이다. A는 2의 배수이다는 서로 같잖아 이거죠. 이런 말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A는 2의 배수이다이기 위하여 뭘 한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에서 각각 PQ라고 했을 때에
그죠? 우리가 P이면 Q이다. 요게 참일 때, 그죠? 요게 참이잖아. P이면 Q. 요거 부분집합이 요 관계이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잖아요. 그죠? 음. 있을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Q는 P이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자, 그다음 P이면 Q이다. 그에서 P와 Q가 이렇게 같다라는 것은 이게 상호 참이라는 얘기죠. P이면 Q다 참, Q이면 P다도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랬을 때는 P는 Q 이기 위하여 뭔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제가 있어요. 이렇게 명제. P이면 Q이다. 이렇게 명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진리집합 관계가 P에서 Q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얘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얘가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그렇죠.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면은 얘는 그렇죠. 필요한 조건이 된다.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P와 Q 진리집합이 서로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같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갑니다. 두 조건 P와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 위기한 어떤 조건인가 얘기해 보래요. P는 Q 위기에서 어떤 조건이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1, 조건 P는 X는 3의 배수, 이렇게 3의 배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은 3, 6, 9 등등이죠. 그 다음 조건 Q, X는 9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9의 배수 나타내보면 9, 18, 27 등등이죠. 여러분들 이 관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은 P는 Q의 부분집합은 안 되죠. 그죠? 당연히 P는 Q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근데 Q는 P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Q는 P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이러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P는 Q이기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은 필요 조건에 해당됩니다.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필요 조건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은 조건 P가 보면 X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Q, X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요거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집합 P와 집합 Q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서로 같으면은 상호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거는 P이면 Q이기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거 사용한 게 잘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2규에서 어떤 조건인지 말해보래요. 자, 1번부터 보세요. 조건 P는 뭐야?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 말은 우리 집합으로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A, B, A, B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요? A도 0이어야 돼요. 그죠? 요거이고, 또, B도 뭐야 돼요. 그죠?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Q는 무엇이에요? A 곱하기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 A 곱하기 B가 0이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이면은 0이 되죠. 혹은 둘 다 0이어도 0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가 0이거나 이거나라는 얘기 뭐예요? 또는 이란 말이라 그랬어요. B는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것은 동시에 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A가 0이고 또는 B도 동시에 0이어도 됩니다. 혹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어도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결국은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Q는 P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과 결론에 의해서 진리집합에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이것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P는 Q이기 위해서 충분하다 그랬죠. 그죠? 충분 조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건 P 보면은 가정 2x-1은 5보다 작다 그랬어요. 5보다 작다.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두 번째 P,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X는 조건 어떻게 돼요? 이항해서 보면은 6이 되고요. 2로 나누면은 3이 되네요. X는 3보다 작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한번 보겠습니다. Q는 X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얘 마이너스 X 이항하면 X죠. 이항하면 2 더하기 1에서 3이죠. 얘도 3보다 작다가 되는 X는. 즉 무슨 말이에요? P와 Q 진리집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P는 Q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돼요? 여기가 서로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 넓히기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은 다음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필요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P이면 Q가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P이면 Q 이렇게 됐을 때의 필요 조건은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진리집합으로 따지면은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은 Q가 P면 Q이면 P다가 참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우리가 R이면 Q이다 해서 얘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는 뭔 말이에요? 얘는 집합 R은 집합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 봐라 이랬어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PQR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죠? 여기가 U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R이 Q에 들어가고 Q는 P에 들어가죠. 결국은 이렇게 R이 이렇게 있으면은 R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죠? Q가 되고요. 또 이것을 또 포함하는 것이 바로 P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활동 보겠어요. 자, 이러의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에서 참인 명제를 모두 찾아라 그랬어요. 우리 참인 명제. 보다시피 자 1번이 참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리 집합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집합 R과 집합 P의 관계 보세요. R은 P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예, 부분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무엇일까요? 그죠? 얘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 Q와 나피의 관계죠. 그죠? 얘는, 여러분들 보세요. Q, 이렇게 되고요. 나피 이러면 뭐야? P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에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Q가 나피에 포함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피 이러면 이게 바깥쪽이잖아요. 그죠? 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게 Q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그죠?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not Q이면 not R이다. 여러분, not Q이면 not R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렇죠. Q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의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Q의 여집합, 이게 바깥쪽이죠. 그죠? 그 다음 R의 여집합 바깥쪽이에요. 그 말은 뭐야?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봅니다. 이 나P라는 것은 P의 여집합이 진리집합이죠. 그 다음에 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P의 여집합이 바깥쪽이잖아요. 이 바깥쪽은 R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는 1과 산물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